SBS 뉴스입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나머지 법안도 모두 처리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위성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관위는 내일 오후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위성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어떤 형태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일단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그제밤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내 미군 주둔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전 녹화를 거쳐 오늘 방송된 일본 NHK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의 기초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 대 나라도 교제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을 확실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관한 기사를 싣고 미국이 사령관과 고위 지휘관 8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중동 지역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미국의 공습이 이란의 한계선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전문가를 인용하는 형태로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이란에서 반미 감정이 증대되고 있고 이란이 핵 합의 제안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일 공고하고 20일에서 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오후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도, 습도는 47%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